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성이란 말 자체, 폴리모피즘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형태라는 뜻입니다. 상속관계에 있는 메소드 클래스들인 경우에 하나의 메소드를 호출하지만 그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도 다양성에 속하고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를 하는데 이 A 더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A나 B가의 오브젝트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전혀 다른 역할을 루틴을 수행하게끔 돼 있는 거, 다르게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폴리모피즘 다양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뭐 기타 다른 언어에서는 오버로딩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파이썬 자체는 오버로딩, 즉 함수, 같은 이름의 함수가 파라메타 인수만 달라짐에 의해서 두 개 이상 존재하거나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타입에 의존하지 않고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이런 오버라이딩 기능 자체는 다 보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관계 멤버를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양성을 구현하거나 연산자를 새로 중복함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애니멀에서 상속받은 dog, duck, fish라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이제 cry라는 메서드를 갖는데요. 이것은 각각의 cry는 어떠한 오브젝트 인스턴스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반응하도록끔 되어 있죠. 전부 다 cry를 호출하는데 each라는 것은 도구 인스턴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duck, 그 다음에 fish의 인스턴스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반응을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상속과 합성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is어 관계에 있을 때, A is a B라는 관계에 있을 때 B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되겠고요. 합성,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has어 관계입니다. has어 관계.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엔진을 갖고 있고 바퀴도 갖고 있고 뭐 핸들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죠. 이런 has어 관계인 경우에는 보통 클래스 A 안에 B의 인스턴스 객체를 갖도록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상속과 합성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트 집합이라는 클래스가 주어져 있고요. 유니온이라는 메서드를 추가를 했죠. 상속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것은 집합은 리스트다라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서 유니온에서 그 합집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것을 합성이라는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건 상속을 받고 있지 않죠. 데이터를 우선 여기는 리스트로 일단 주어지도록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로는 이제 아무것도 넌이 되겠죠.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get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시퀀스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데이터 출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작업들은 리스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리스트로 주어지거든요. 리스트라는 것을 내부에 두고 하나의 객체로 두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상속과 합성의 자세한 차이점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슐화라는 것은 필요한 메소드와 멤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직접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만들지는 않고요. 그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메소드 함수를 하나 제공을 하고 그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는 반드시 그 메소드를 통해서 하도록끔 그렇게 하는 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랙박스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 화이트박스 타입이 있는데요. 블랙박스는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일을 전혀 알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오로지 그 인터페이스 함수만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그 정보가 아예 오픈되지 않도록 막아놓는 것이고요. 이제 화이트 박스, 이건 공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안에서 돌아가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 글래스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이것을 호출하게 하지만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 다 보이고 그것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두 가지 캡슐화 방식 중에서 화이트 박스, 공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조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캡슐화를 할 때 이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은닉해서 이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캡슐화라 그러면은 비공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공개를 우리가 이제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별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은닉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부 정보들을 완전히 숨기는 것이 되겠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공개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화도 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부에 어떤 그 프라이빗한 그 영역에 있어서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왜 프라이빗 이름 변경 기능, 네이밍 맹글링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래스 내부, 그러니까 인스턴스 멤버에 언더라인 두 개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이름 앞에 자동적으로 그 언더라인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인캡슐레이션이 있고 그 안에 언더라인 두 개 X라는 멤버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클래스 A가 있고요. 언더라인 두 개 X는 자 1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A다. dir A를 하게 되면요. X를 분명히 언더라인 두 개 X를 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언더라인 클래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직접 이 A. 언더라인 두 개 X를 참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구태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죠. A.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변수들은 예를 들어서 self.y는 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y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이름으로 생성이 되죠. 그런데 x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외부에서 직접 참조를 못하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참조할 수 있죠. 이것은 완전한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파이썬 클래스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이름들, 내부적인 함수나 변수나 이런 것들은 보통 언더라인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내부 영입을 나타냅니다. 위임 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상속 메커니즘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 되겠고요. 이것은 그 어떤 메시지가 자신한테 오는데 그 메시지를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객체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가 오죠. 자기 자신이 처리할 수 없죠. 그것을 다른 그 오브젝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 어떤 위임, 대표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합니다. 구현은 이제 get attribute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get attribute는 언제 호출됩니까? 이쪽에서 정의되지 않은 메소드, 그러니까 속성들이 참조되려고 하면요, get attribute가 자동으로 호출되고, 그런 경우에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 되니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속성이 있는 거, 그거 호출되면은 이게 호출되지 않죠.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델리게이션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 이 안에 스택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트로 전달이 되겠고요. 이런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 합성이죠. 그 내부의 클래스, 그러니까 리스트로부터 상속받지 않은 클래스지만 내부의 리스트의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죠. 없는 메소드는 이제 뭐가 호출될 때 혹은 이름이 호출될 때는 get attribute가 저기 되고요. 그런 이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get attribute에서 셀프에서 그런 이런 네임을 그러니까 셀프 스택의 리스트에 이런 네임의 속성을 가져오도록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A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A.pop이라고 호출할 수가 원래는 없었죠. 여기에 델리게이션에 pop이라는 메소드가 없죠. 그럼 어디로 전달됩니까? 이 get attribute에 pop이 올라간다는. pop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 스택에서 그 pop이라는 메소드를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카운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의 개수가 1이 여기 몇 개나 있느냐를 세면하는 것이죠. 실제 실행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코드에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출력 결과가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델리게이팅 pop 5, count 2 이렇게 나왔죠. 델리게이팅에서 그 이름을 여기서 출력하고요. 그 이름의 속성이 self.stack에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op이라고 하면 pop의 속성이 얻어지면 함수가 메소드가 리턴이 되죠. 그걸 바로 이렇게 호출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래스나 메소드 몸체 안에 처음으로 오는 문자열은 전부 다 문서 문자열이 되죠. 이것은 이미 문자열 할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클래스 문자열이 되겠고요. 이거는 클래스 메소드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자열들은 doc이라는 내용으로 참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help라는 것으로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port 자 스트링을 한번 해보죠. string.doc라고 하게 되면 거기 다큐멘트 문자열을 우리가 직접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클래스를 하나 간단히 만들고요. 클래스 A에 클래스 docstring 그 다음에 함수 f를 만들겠습니다. function docstring 자 그래 놓고 a는 자 a다 이렇게 했죠. a.doc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바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a.f에 doc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요. help를 이용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자동적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죠. 메소드는 뭐가 있는데 그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뭐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서 문자열만 적당히 잘 만들어 놓으시면요. 도움말은 자동으로 문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모듈이나 일반 함수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